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집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여하튼 뭐랄까 거지같은 유교 탈레반 탈출한 쓰니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남친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갔어요. 대충 들어가지고 예상은 했는데 이 미친 집안 완전 유교 탈레반이네. 이 거지같은 상놈들아 꺼져! 원제 남친 아버지가 저에게 금수와 같은 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파혼을 한 건지 당한 건지 살짝 혼미해하고 있는 2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친 아버지가 저더러 금수 같은 집안의 딸년이라고 했는데요. 누가 진정한 금수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글 써요. 본문은 음슴째 쓰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 여자예요. 이번에 결혼을 전제로 1년 정도 만나던 남친, 전 남친이겠지만 편의상 남친이라고 쓸게요. 이 사람 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참고로 남친은 그동안 연애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이번 약속을 잡기 직전에 그냥 통보만 해둔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남자 가문 전체가 실로 어마어마한 유교 사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애하는 걸 빨리 알리게 되면 여친인 제가 힘들고 피곤해질 거라 판단해서 그렇게 숨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종갓집에서 벌어지는 제사만 1년에 수차례이며 어른들은 그 사극에서 보던 그 도포랑 갓 쓰고 참석을 한다고 해요. 또 집안의 모든 자손들은 어린 아이들 포함입니다. 그 가문의 족보를 줄줄줄 꿰고 있어야 하는데 가끔 가문 어른들이 불시에 구두 테스트를 했을 때 좔좔좔 안 나오면 불호령은 기본이고요. 심한 경우엔 그 자리에서 종아리까지 맞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는데 여자들 당연히 참석 못하고요. 하루 왼종일 음식만 하다가 남자들이 제사 다 끝내고 밥을 다 먹고 나면 그 제사에 옹기종기 모여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또 남친에겐 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문의 종손으로서 그 가문을 이어갈 장래의 어른 대접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개소리냐. 예를 들어 어른들이 제사 때 저희 남친을 보면 그냥 아이고 꽁꽁이 왔냐 이러고 마는데 형을 본다 그러면 작은 할아버지를 포함해 기세등등했던 어른들이 살짝 수그러진 모습으로 허이한 수염을 휘날리며 허허 우리 종손께서 오셨는가 막 이러면서 존대를 하고 완전 정중하게 맞이를 한다고 해요. 왕대접을 하는 거죠. 또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종손들만 따로 먹어요. 무슨 말이냐? 남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형 딱 이렇게 3명만.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집안 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들인 남친도 작은 할아버지도 감히 끼어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종손끼리만 먹어요. 겸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충 여기까지만 해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남친이 자기 집안이 이렇다는 거 이걸 여친인 저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은 이유 그건요 남친 본인도 이런 문화를 혐오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싫어하고 극도로 혐오해요. 근데 그런 이유라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더 숨겨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남친의 경우 외대 출신이고 꽤 특수한 외국어를 전공했어요. 해서 저랑 연애를 할 시기에 이미 먼 나라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게 결정이 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꼴을 당할 일이 없었던 거죠. 아니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거지 같은. 여하튼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인사를 드리기 직전에 저도 저희 집안에 대해 조금은 공부를 해야 했어요.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은 준비를 해. 신신당부를 해요. 그렇게 제 나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찾아갔죠. 그리고 남친과 함께 집안에 들어서자 영락 없는 청학동 서당 훈장님 한 분과 그 옆에 조선 여인네께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간 건데도 살짝 적응이 안 됐어요. 여하튼 그랬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집 가문 내력부터 물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대로 네, 저희 아버지는 신땡주씨 땡땡손이시고 어머니는 능땡구씨 땡땡손이십니다. 라며 제 나름 차분하고 또 다소곳하게 대답을 했죠. 정말 잘했어요. 그랬는데 이 훈장 할저씨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니 아니 뭐라? 그 두 성씨는 엄연히 같은 조상을 가진 동조 동손이거늘 감히 혼인을 했단 말인가? 딱 이러는데 실제로 감히라는 말을 썼어요. 순간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린가 싶어 감도 안 잡혀 벙 쪘고요. 옆을 보니까 남친도 마찬가지 얼굴이 완전 흑빛이 돼 있어요. 여하튼 아주 잠시 그러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후에 제가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동성동본도 아니시고 아니 또 동성동본 불혼법도 없어진 지 꽤 오래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안 되는 건가요? 이러니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안 되고 말고 그 두 가문은 본디 같은 뿌리로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나블라블 또한 김땡김씨와 김땡허씨도 신라시대의 블라블라 나블라블 블라블라블라 막 당신 혼자 뭐라 하는데 이해도 안 됐지만 그보다는 남의 가문까지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소름이 돋았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그랬죠. 그리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할저씨 마지막 말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아무리 참해도 그런 금수와 같은 근본을 가진 가문 출신의 딸녀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삼을 수는 없다. 딱 여기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 뒤로는 뭔가 좀 가물가물합니다. 혼미해요. 그냥 그 순간 딱 하나에 박혀버린 거죠. 금수 집안 딸년. 이후 몇 마디를 더 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고요. 그냥 나왔어요. 진짜 조금만 더 머물렀다간 큰 사고 칠 것 같아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알았다 하고 바로 뛰쳐나왔는데요. 남친도 혼비백산하면서 저를 따라 나왔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평소 소심하고 힘이 없던 제가 그때 무슨 기운이 났는지 저를 잡는 남친 팔 완전 억세게 뿌리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문 걸어 잠그고 폰도 그냥 꺼버렸어요. 자취 중입니다. 집을 아는 거죠. 이후 지금까지 며칠이 지나는 동안 남친은 난리가 났고요. 일체의 접촉을 금하고 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 부모가 우리 부모님에게 금수라고 칭한 거 이거를 차마 저희 부모님께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봤자 사람이 화성에 가니 많이 하는 21세기에 이런 개막장 미친 스토리 아예 접수조차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못했죠. 해서 결국 이렇게 평소 눈팅만 하던 곳에 글 써봅니다. 혹시 이런 거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금수 같은 집안의 딸년인 건지 아니면 저 미친 아저씨가 금수인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딱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양반 가문은 말이죠. 제사 음식 남자들이 합니다. 이게 진짜고 정확한 전통이죠. 그런 만큼 여자 손만 거치는 제사는 조선 후기에 족보를 돈 주고 산 쌍놈들이 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지 별거 아닌데요? 딱 봐도 상놈 집구석이네. 아니 그리고 쓰리도 좀 답답한 게 이왕 칠할 난 거 진짜 금수로 변신해가지고 화끈하게 엎어컷 싸대기라도 쳐 올렸어야지. 그냥 나왔네? 응? 여하튼 그 남자 계속 만나는 건 아니겠죠? 2번 금수와 같은 가문의 딸년. 저라면요 그 자리에서 남친 미친 듯이 팼을 겁니다. 금수 같은 영감 새끼가 미쳐가지고 천지분간 못하고 아가리를 함부로 놀리는데 네 그런 거 금수 맞아요. 그 할배가. 물론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금수를 때려야 하겠지만 저는 금수가 아니라 좋은 사람에게 태어났고 정규 교육 및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차마 그와 똑같은 금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겠다라고 소리친 후에 그 자식을 때렸을 겁니다. 3번 아이고 써니 이런 걸 뭐 굳이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보니까 상대가 너무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잠깐 정신이 가출해서 혼미하신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리세요. 사실 금수라고 했을 때 확 엎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간 개쌍놈의 집안들 하는 꼬라지 보면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와요. 깔깔깔깔깔. 4번. 저기요, 이거 라디오에 사연 보내면 채택될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어디라도 보내보세요. 혹시 압니까? 쌍놈 덕분에 김치 냉장고라도 탈지 말이야. 5번. 보아하니 쓰니는 신한주씨 같은데 구씨하고 동성동본,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했던 거고요. 특히 신한주씨는 유교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님의 자손입니다. 명나라를 세운 황제 주원장도 주희의 자손이고요. 엄청난 유교 집안이라는 사람들이 성리학 최고봉 학자인 주자의 자손에다가 심지어 중국 황족 집안 처자를 감히 몰라보다니, 역시 족보를 돈 주고 산 쌍놈 집안답군요. 다음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바닥에 엎드려 예를 갖추라고 하세요. 이 천한 것들아. 6번. 하도 신기한 얘기라 내인연에 검색을 해보니까 관련 글이 나오긴 나오네요. 헐, 달달달달. 요약을 하자면 1224년 송나라 패망 후 주희의 증손이자 신한주씨의 시조인 주잠이 고려로 망명을 했고 구존유는 주잠의 딸과 혼인 후에 능성에 머물게 되었다. 이 뭔 소리야? 7번. 저게 무슨 양반이야. 그냥 유교 탈레반이지. 깔깔깔깔깔. 8번. 아이고, 그 혼장님도 참 금수와 같은 인간들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 왜 그렇게 함께 숨을 쉬고 계신답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 넘쳐나는 고매한 저승세계로 빨리 가시지 않고 말이야. 얼른 가. 응? 가버려. 빨리. 후기. 저희들 헤어졌습니다. 물론 남친은 계속 빌고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제 생에 처음 당해보는 그 거지 같음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야, 나는 그 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다. 너라면 이걸 잊을 수 있겠냐?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결국엔 수긍을 하더군요. 게다가 본인도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아무리 혐오하고 싫어하고 해도 부모고 또 본인 집안의 그 가풍이라는 그 거대하고 견고한 벽을 깨버린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그걸 자각한 눈치였습니다. 포기를 한 거죠.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남친의 육촌 누나가 결혼 상대로 데려온 남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완전 잘난 사람이고 빠지는 것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하필 그분의 성이 천방지추 말골피 중에 하나라는 이유로 개처럼 쫓아냈다고 하는데 더 웃긴 거는 그거를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요. 그 사람들. 어른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상놈 성씨 가진 손주 나오는 걸 죽어도 못 본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 정말 답이 없죠. 이거는요 절대 변할 수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여기가 그냥 넘겼지만 여하튼 서로의 행복을 빌면서 원만하게 헤어졌고요. 지금은 후폭풍을 견뎌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가족과 지인들에겐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라고 둘러댔고요. 진짜 이유는 평생 제 가슴속에 묻어두려고요. 근데 살다 보면 이보다 더 거지 같은 일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좋은 인생 경험했다 여기고 앞으로는 정말 즐겁게 살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상놈의 집구석이 진짜 웃기지도 않아. 우리나라 조선 초중기까지만 해도 양반은 5%밖에 안 됐어요. 어차피 그 남친 애비도 조선 후기에 돈 주고 산 그런 양반을 산 상놈의 후손이니까 그냥 비웃어줘요. 깔깔깔깔깔. 2번. 에휴, 천방지축 말골피 유래도 의미도 모르는 걸 보니까 확실히 제대로 된 양반 가문은 아닌 것 같네요. 여하튼 쓰레기들하고 엮이지 않았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3번. 아니 그걸 왜 숨겨요? 주변에 다 알리세요. 그래야 다른 여자들도 그 유교 탈레반에 안 들어가죠. 게다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고 진짜 양반이 아닌 그냥 상놈 중에 개쌍놈이네. 그 집안. 진짜. 야, 예, 말을 못하겠네요. 참. 그래, 그러고 사세요. 당신들끼리. 감사합니다.